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들자 이재명 후보 측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국민의힘 대변하는 주장 대체 무슨 의도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결정적 제보 있다면 공개하라. 까든가 멈추든가 결정하라. 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궁금하신데요. 이렇게 되면은 서른 의원이 말했던 결정적 제보가 있다. 결정적 제보가 있다. 이게 왜냐면 민주당도 이제 경선 일정 막바지입니다. 슈퍼위크, 서울 경기 요 결과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게는 사실 시간이 없어요. 딱 요거에서 뒤집지 않으면 이대로 끝인데 결정적 제보가 있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구속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면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까든지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제보를 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제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깔지 안 깔지는 그야말로 이낙연 캠프 측의 판단이겠죠. 그런데 또 같이 이낙연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또 결정 제보가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는지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서른 지금 공동 선대 위원장을 맡고 있죠. 서른 의원이 얘기하는 결정의 제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낙연 캠프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토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이라도 경선 보이콧을 주장하면서 경선 연기를 어쨌든 강행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분열의 책임을 더 뒤집어 쓰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딱 이틀 남았죠. 일요일 날 최종 후보를 발표하게 되는데 요거 지금 와서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죠. 그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 측도 후보 연기론, 후보 교체론,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 교체론 이게 뭔지 좀 정확히 설명해 만약에 주세요. 이건 다 가정의 경우지만 정말 검찰에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실제 유동규 씨 배임의 어떤 공동 공범으로 내지 이렇게 기소를 할 경우에는 사실 그건 굉장히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사실 중요한 건 이틀 뒤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과반을 넘어서 최종 후보가 결정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또 중요한 건 이낙연 후보가 과연 어떻게 패인을 인정하고 어떻게 결합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관심일 텐데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4명인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지금 치열하게 서로를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고 박용진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이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만일의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봐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본원적인 분노의 문제예요. 땅에 대한 문제. 그러면은 엄중히만 보고 계실 게 아니고 부패 세력, 발본색원, 온갖 비리, 일망타진이라고는 이 16글자로 그냥 밀고 가야지. 자, 이낙연 후보 측만 만약에 문제를 삼고 있다면 저것은 경선의 1위 자리를 두고서 정치 공세다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박용진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여야를 떠나서 본선에 가서 민주당이 대선을 치를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박용진 후보의 걱정이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언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언론적으로 맞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2, 3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를 뽑는 데까지는 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기만을 바랄 뿐인데 만에 하나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도록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그런 어떤 그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적시되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되거나 기소를 당했을 경우에 그다음 대책은 같이 한번 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경선이 끝나고도 뭔가 경선이 끝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또 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이 의혹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지금 서른 의원이 발하기 한참 전에 이거는 후보가 형사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후보 사퇴하고 특검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묘하게 지금 서른 의원이 언급했던 대목도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네. 언급했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를? 지난 6월 29일에 윤석열 후보가 처음 정치 참여 선언을 했을 때 이 부패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장동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을 보게 되면 돈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권 카르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끝내 구속까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재밌는 얘기했네요. 부패 세력 발본색원, 부정부패 일망타진. 저는 민주당이 이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곽상도 의원이 나왔던 것 때문에 지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르고선 이걸 프레임 전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누구든지 간에 어떤 기득권이고 어떤 권력이든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를 한번 유심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비호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박용진 의원이 아마 퍼스트 펭귄처럼 나서서 조국 전 장관 문제 있다고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용진 의원 말을 듣지 않고 민주당이 끝까지 조국 수호에 나섰다면 지금 민주당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넘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국의 강이 아니라 이재명의 강을 넘어야 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고 이뤄지고 나면 그 끝이 어떻게 향하게 될지 민주당도 깊은 고심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캠프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라고 보고 예. 있다라는 거죠.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 윤석열 캠프의 의견 자, 들어봤습니다.